자, 그래서 오늘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꼭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입지 비밀 살루트입니다. 자, 오늘은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죠. 이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뉴스 기사에서도 보듯이 이 접속 폭주, 그리고 수천 명 대기, 이런 식으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나오자마자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아무튼 관심이 아주 뜨겁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Q&A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유의할 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꼭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시죠. 자, 1월 26일자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자, 이 보도자료는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다는 내용이죠. 이 보도자료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에 관련된 내용과 Q&A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료를 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내용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 그리고 소득이 제한이 없죠. 그리고 자금 용도는 주택 구입, 그리고 기존 주담대 상환, 그리고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물론 1주택자는 갈아타는 수요겠죠. 그리고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그리고 LTV는 70%, 생애 최초는 80%까지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DTI는 60%, 그리고 만기는 10년에서 50년까지. 아래 보시면 40년은 만 39세 이하나 신혼부부, 그리고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나 신혼부부. 단 체증식 상환 방식은 이용이 불가하네요. 이 체증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갈수록 이 상환하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런 의미죠. 그렇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렇게 상환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금리를 보면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대형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 그리고 소득이 1억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일반형이든 우대형이든 아낌 2 방식으로 한다면 0.1%포인트 이렇게 우대를 해주고요. 아낌 2라는 것은 여기 아래쪽에 나와있죠. 전자약정 그리고 전자등기 시 우대금리를 해주겠다. 그리고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그리고 미분양 주택까지 이 부분은 우대형에서만 우대금리가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하니까 우대형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대금리까지 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는 3.25%까지 됩니다. 물론 이거는 만기를 가장 짧게 했을 때죠. 그래도 3.55%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특례 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Q&A 관련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출 요건이 나오네요. 자, 이 부분은 앞에서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각자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Q&A를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 시부터 실제 대출 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자, 여기 대출 신청 일로부터 30일, 그 이후에 대출이 실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잔금일이나 입주일로부터 30일 전에는 대출을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우리가 주택가격을 9억 원 이하라고 기준을 잡았는데 이 판단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를 먼저 보죠. 그리고 KB 시세가 없다면 한국부동산원 시세, 그리고 주택공시가격, 그 다음이 감정평가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신축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가 웬만하면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KB 시세가 9억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아파트를 9억 원 이하를 주고 실거래를 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으려고 보니 KB 시세가 9억이 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한 실거래가 기준이 아니라 KB 시세 기준으로 9억 원 이하로 들어와야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KB 시세가 없죠. 자, 그렇다 보니까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분양가액이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면 그때는 이제 감정평가액으로 가겠죠. 그래서 보통은 분양권, 즉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B아파트, 연립주택이나 빌라 같은 거죠.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공시가격을 먼저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하시는 질문이죠. 오피스텔. 요즘에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아파트용 오피스텔이 많고,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주거로 활용되는 상업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례보금자리론이 가능한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대출 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에는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됩니다. 만약에 취득을 했다면 6개월 이내로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저는 집 사는 게 처음인데, 자, 이런 부분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또 많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금리 혜택은 따로 없고, 다만 생애 최초의 경우 LTV를 80%까지 한도를 늘려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더라고 하더라도 대출 한도는 5억 원 이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택이 7억이라고 하더라도 LTV 80%를 적용하면 5억 6천이 되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대출 한도 5억에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5억 원을 한도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부부라면 모두 소득 증빙을 해야 하는지, 자, 본인의 소득만으로도 대출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만 DTI를 늘리고 싶거나 아니면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 부부 모두 소득 증빙이 필요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DTI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담대 관련된 원리금, 그리고 기타 부채에 대한 이자, 이 부분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이죠. 자, 그래서 1년간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 그리고 기타 부채에 대한 이자를 더한 부분이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연소득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이것이 바로 DTI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연소득도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DTI를 늘리기 위해서는 부부의 소득을 함께 제출해서 이 연소득 부분을 늘려주면 이 DTI에 좀 더 여유가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DSR은 여기서 기타 부채에도 원리금이 들어가는 조금 더 타이트한 규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보금자리론을 이미 받고 있는데, 지금 나온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더 혜택이 좋다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죠.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고 이후에 금리가 조금 인하가 됐을 때 또다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대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아래도 나와 있죠. 자, 이 상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 상품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방지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나중에 금리가 인하가 되고 일반 주담대로는 대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례에서 특례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대환을 할 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면제가 됩니다. 기존 대출 상환에도 면제가 되고, 그리고 반대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다른 대출로 대환할 때도 면제가 됩니다. 자, 아래쪽에 단이라고 되어 있죠.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가 되지만 인지세라든지 이런 각종 비용들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을 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돼서 자주 물어보는 Q&A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검색 포털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이렇게 치시면은 제일 위에 뜨죠.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대문짝만하게 특례보금자리론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보금자리론 여기를 클릭하시면 아까 우리가 잠시 살펴본 이런 표도 보이고요.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에 관련해서 상세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구조로 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업무처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 기준이라는 파일이 뜨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금자리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는 참고하실 분들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측 상단에 인터넷 금융 서비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로 넘어가는데요. 자, 여기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서 0.1%포인트를 아끼기 위해서는 아낌이 보금자리론 특례,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로그인을 하고 신청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특례보금자리론과 그리고 디딤돌 관련해서도 여기서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례보금자리론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혜택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 그리고 유의할 점,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0조 규모라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규모가 40조라고 하는데요. 이 40조라는 것은 대출 한도가 5억이니까 그러면 40조를 받을 수 있는 세대는 몇 세대일까 계산을 해보면 8만 세대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세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 보니 전국적으로 8만 세대가 이렇게 신청을 해버린다고 하면 조기에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소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가지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온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2-3개월 만에 소진이 됐다고 가정했을 시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도 혹시 또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특례보금자리론에 해당이 되시고 신청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서둘러서 신청을 해주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일반 주담대 금리입니다. 자,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 특례의 장점 요약을 해보면 금리와 DSR 그리고 소득 기준이었죠. 자, 그리고 일반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감정가, 즉 대출 한도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분양가 기준에서 나온다고 봤을 때 일반 주담대에는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LTV가 똑같이 70% 80%더라도 일반 주담대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70% 80%이기 때문에 대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하지만 금리가 높다 하면 또 대출을 많이 받아봤자 그게 메리트라고 할 수가 없겠지만 만약에 일반 주담대가 금리를 낮춰서 특례보금자리론과 금리가 비슷해진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겠죠. 지금 현재 대구에 입주장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 중에서도 4%대 중반 이렇게 나오는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금리에 대한 혜택이 없어져 버린다면, 자, 그러면 특례를 받으려고 하는 세대와 일반 주담대를 받으려고 하는 세대가 나눠질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 많은 가정은, 그리고 대출 한도가 조금 더 필요한 가정은 일반 주담대를 활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면에 금리가 비슷해졌더라도 소득이 작아서 DSR에 걸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특례가 좋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각자 세대의 소득 수준, 자, 이런 부분들도 잘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입주를 하려고 하는 세대 중에 소득이 좀 괜찮으신 분들은 일반 주담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반대로 DSR에 걸리는 경우에는 특례를 신청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금리 주담대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기존 주담대 상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하면 좋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이 특례보금자리론과 그리고 이에 관련된 Q&A, 그리고 유의할 점, 생각해볼 점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 특례보금자리론 보도 자료와 업무 지침 같은 자료들은 자료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자료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푸릉 측에서 온라인 특강 제안을 받아서 강의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강의 시작은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될 것 같고요. 자, 2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푸릉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유튜버 램군님이 운영하시는 부동산 재테크 교육 사이트, 교육회사입니다. 자, 이번에 이 푸릉에서 부동산 특강 쪽에서 제가 온라인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첫 온라인 특강인 만큼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은 대구 입지를 이렇게 수성구, 비수성구를 크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유튜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렇게 천지개벽할 입지, 그리고 주목해야 할 입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신청은 이렇게 푸릉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고요. 자, 만약에 푸릉 사이트 신규 회원이시면 1만원 쿠폰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 강의 신청을 하실 때 꼭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